그렇다면은 현수 아빠님이 키포인트를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수 아빠가 생각하는 아빠표 영어. 네, 이거 사실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한 문장으로 딱 요약을 했는데 모국어 배우듯 즐겁게 꾸준히. 모국어 배우듯 즐겁게 네. 꾸준히. 네. 네. 그래서 모국어를 우리 아이들이 모국어를 배운 그 과정들을 잘 생각해 보시면 엄마들이 그냥 뭐 글로 해준 게 아니고 계속 말을 해줬죠. 아이들이 정말 재밌어하는 얘기들로 이렇게 해줬을 거예요. 재밌게. 네, 재밌게 해줬고 그리고 엄마들이 항상 하시는 질문들이 있어요. 네. 파닉스 언제 시작하셨나요? 문법은 빠지지 언제 않는 했나요? 네. 파닉스 네. 문법. 네.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우리 아이들한테 모국어를 가르쳐 줄 때도 문법을 가르쳐 준 적도 없고 없죠. 글 읽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그렇죠. 않잖아요. 그냥 네. 말은 그냥 하잖아요. 네. 글 읽기는 또 다른 얘기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그 프레임이 사실은 안 맞았고 지금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저희가 현수한테 이제 가르쳤던 거는 어떤 그런 랭귀지를 학습하는 스킬보다는 태도였던 것 같아요. 영어를 정말 좋아할 수 있게. 지금 포인트가 나왔어요. 스킬보다는 태도. attitude, 태도. 네.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현서가 영어를 좋아하게 할까? 네네. 어떻게 하면 현서가 영어 거부자가 되지 않게 할까? 여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들이고 고민을 했던 것 같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현서가 좋아하는 컨텐츠들로 그러니까 남들이 좋다고 하는 뭐 칼데코 수상작 이런 것도 좋지만 현서가 좋아했던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 윌리엄스처럼 굉장히 재치 있고 재밌는 네, 것들을 좋아했거든요. 빤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찾아주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였고 뭔가 현서가 새로운 걸 하거나 말을 하거나 하려고 할 때 절대 지적하지 않았어요. 지적질 안 했다는 거죠. 지적 안 하고 칭찬. 음. 그러니까 모국어를 할 때도 우리 아이 첫 단어를 이렇게 말 딱 했을 때 첫 말을 했을 때 우리는 정말 막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좋아하고 맞아요. 막 엄마, 난리가 아빠 나잖아요. 처음 할 때. 뭐 할머니 할아버지 와서 할아버지 해봐, 할머니 해봐 막 이러고. 맞아요. 근데 하나만 해도 이렇게 모국어로 엄마들, 그러니까 부모님 어른들이 리액션이 좋으니까 아이들이 더 하고 싶어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외국어만 한다고 하면 너 발음이 그게 뭐니? 그게 뭐니? 너 그 뜻은 알고 그 말 하니?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니? 그렇죠. 자꾸 지적질하고 물어보고 아이들이 이제 영어를 그렇죠. 싫어하게 만들어 맞아요. 버리는 게 우리 이제 어른들이 습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런 거를 안 했던 게 가장 키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서가 저렇게 해맑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영어를 하신 선생님들은 딱 현서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네. 영어가 완벽하지 않아요. 문법적으로 굉장히 틀리거든요. 아직 어리니까. 네. 근데 제가 알면서도 그걸 지적을 안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지적해주고 코렉션을 해줬으면 지금보다 더 유창하게 말은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밝은 표정으로 자신감 있게 하지는 못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죠. 현서의 유창성도 유창성이지만 그보다 더 들어가는 게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해맑음, 그 밝음, 그 라이블리한 그 표정, 풍부한 표정이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아빠표 영어를 이렇게 꾸준하게 해서 저렇게 키울 수 있구나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문제는 요즘 아마 이제 현서가 아직은 저학년이지만 고학년 올라가고 중학교 올라가고 하면은 어머님들이 또 걱정하는 게 그러면은 그렇게 재미 중심으로만 하다 보면은 입시 영어는 어떡하나요? 막 이렇게 아마 될 것 같은데 그쵸. 혹시 거기에 대한 청사진 혹은 뭐 계획 같은 게 있으실까요? 근데 저도 이제 영어를 했고 입시에서 영어를 이제 직접 치렀고 네. 이렇게 했는데도 현서가 입시 영어에 대한 못할까? 입시 영어를 못할까에 대한 걱정은 지금 전혀 안 되거든요. 네, 전혀 안 돼요. 저도 안 왜냐면 어느 정도 이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이 붙었고 스스로가 물론 이제 실용 영어와 입시 영어 좀 다른 분야긴 하지만 네. 사실은 실용 영어가 다 포함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실용 영어 현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입시 영어를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시험을 잘 보는 스킬 아니면 거기에 맞는 문법이라든지 이런 걸 공부는 해야 하겠지만 네. 그건 그냥 하면 되는 거여서 그거를 못할까? 이거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이 생기더라고요. 사실 그게 엄마표 영어하고 입시 영어하고 결이 많이 다른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런 논란 혹은 어떤 뭐 의견들이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일단은 엄마표 영어를 잘 모르는 분들이 그렇구나. 그렇지 않을까요? 네. 그거는 제가 경험을 안 해본 거여서 좀 잘 아시니까 제가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네, 저는 입시 영어를 지나왔으니까 네. 엄마표 영어를 잘 모르는 분들이 일단 그렇게 좀 약간 의구심을 가지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또 입시 영어도 그것도 또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죠. 그렇죠. 이 수능
수능 영어라는 게 그 등급별로 짝짝짝 이제 그쵸. 자리매김되는 수능 영어라는 게 있고, 그리고 또 내신 영어라는 게 또 모두가 다 입시 영어에 포함이 네네. 되다 보니까 또 내신 영어가 굉장히 이게 또 머리가 아픈 게 그쵸. 학교마다 내신 영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거기에서 어머님들이 아마 좀 힘들어하는 게 아닐까 그럴 수 싶어요. 있겠네요. 네. 변별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네, 선생님들이 의도적으로 조금 문제를 어렵게 꽈서.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경우도 원어민들조차도 틀리는 그 시험을 그쵸, 내신 그쵸, 영어에서 내기도 그쵸. 해요. 네, 왜냐 그거는 수업 충실도를 보는 거니까. 네. 네, 그래서 엄마표 영어를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기 입시를 지나온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엄마표 영어를 꾸준히 해서 수능 영어와 어지간한 내신 영어 가지고 걱정할 일은 정말로 없습니다. 진짜로. 네,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전혀 뭐 수능 영어 수준이라든지 그 이상의 것을 우리가 성취를 해내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걱정은 안 하시지만, 다만 이제 내신 영어는 우리가 엄마표 영어 했다고 다 뭐 1등급이다, 뭐 최고다라고 얘기는 할 수가 없는 게, 그거는 아이들의 성실성에 따라서 그쵸? 달라지기 네, 때문에.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교육제도라는 게 있으면 특정한 그 것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고 거기에 네, 대한 네. 성과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가 학습 없죠. 효과라든지 네,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험을 봐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네, 네. 또 그 시험 자체가 분별력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변별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까 왜냐면은 줄을 네, 세워야 되니까. 줄을 세워야 되니까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시 영화, 엄마표 영화가 다르지만은 그 부분에 대한 오해 혹은 차이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주관을 가지고 이 엄마표, 네, 아빠표 네, 영화를 맞습니다. 꾸준하게 밀고 나갈 수가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요즘 현수 아빠님 그 포스팅이나 뭐 이제 라방이나 이런 걸 보면은 영어 교육 얘기만 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마 어떤 뭐가 지나가는데 지금 네. 뒤로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현서 얘기를 하면서 영어 얘기만이 아니라 어떤 교육 전반, 또 어머님들의 마음가짐, 또 미래 교육 얘기가 또 나오는 네.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만큼 우리 현서 이렇게 이만큼 컸으니까 이만큼 키워놓은 아빠로서의 미래 교육에 대한 얘기, 혹은 교육에 대한 얘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계속 있을 거야? 네. 그 제가 아까 초반에 그 교육공학 석사를 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거기가 시작인 것 같아요. 지금 출발점인 것 같아요. 네. 석사로서. 왜냐하면 제가 미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현서가 이제 2학년이 그러니까 2살일 때, 네. 2살, 3살 때, 네. 그러니까 딸과 그 아내를 두고 혼자 이제 유학을 간 건데 그 쉬운 아빠니까 결정이 가능하겠죠. 아니잖아요. 쉬운 결정이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미래의 그 교육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거를 조금 제가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갔다 와서 이제 그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현수한테도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통해서 학습을 할 수 있다는 것들을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고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현서를 통해서 이제 영어는 그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서 배웠죠. 네. 근데 네. 저기 선생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미래에는 그러니까 유튜브나 아니면 무크라든지 이런 그 온라인 상에 너무나 좋은 콘텐츠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것들을 지금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배울 수가 있는 세상이 된 거죠. 현서가 그거를 증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또 갈팡질팡할 그쵸. 수가 있죠. 그래서 오히려 필요한 것은 영어 실력은 사실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 기본이죠. 네, 기본 중에 기본이고 또 거기에 플러스 필요한 것은 이 수많은 컨텐츠를 자기 것으로 소화할 수 있는 짝짝 간추려서 추려내서 학습 능력. 네, 씹어 먹고 그거를 또 소화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전에도 어떤 세미나나 이런 걸 할 때 엄마들이 제일 이제 그 공감을 많이 해주시는 부분이 저희 교육 철학인데 저희 교육 철학에서는 영어는 3순위예요. 영어는 3순위고 그다음 2순위가 독서. 네네. 네. 근데 이 독서를 저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독서는 결국은 학습 능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을 통해서 책을 많이 읽다 보면 네. 학습 능력이 많이 생기는 거고 이를 통해서 문제 해결 능력도 생기고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이제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어떤 공감 능력 이런 것들이 독서를 통해서 생기는 거다 보니까 저는 이제 독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현서는 물론 영어 노출을 많이 시키지만 네. 책 읽기는 더 많이 하고 있어요. 한글책 같은 경우. 우리말 책, 영어 책 다 많이 읽어주시고 다 많이 계시고요. 읽고 있고 근데 이 독서보다 중요한 게 자존감인 거죠. 네. 자존감이 중요하다는 건 우리가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엄마들이 다 아세요. 아시는데도 실제 현실에서 아이들하고 부딪혀서 교육을 하고 이것저것 하다 보면 아이의 자존감을 이제 낮추는, 상처받게 하는 이런 엄마들의 행동과 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막 찔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이제 미래의 이제 교육이 어떠냐고 봤을 때 저는 개인화라고 생각하거든요. Personalize? 결국은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뭔가 굉장히 성공 방정식이 많지가 않았었던 거죠. 우리 아버지 세대 때는 더 그랬고, 좋은 대학교 가서, 그렇죠. 좋은 직장을 얻어야지, 네, 학벌과 직장.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지 된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프레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운동선수가 되거나 연예인이 되거나 이러면 굉장히 부모님들이 뜯어 말렸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많이 달라져 있고, 미래가 되면, 그러니까 미래라고 하면 우리 현서나 아이들이 살 20년 정도 후인 거죠. 그때는 지금보다 더 다양한 성공의 방정식들이 있을 거고, 성공의 그 기준도 굉장히 달라질 거고, 사람들의 그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느 정도 상향 평준화가 돼 있을 거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거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한테 바라는 지금 최근에 엄마들은 다 거기에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점점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자라오면서 알게 되는 거죠. 인생에서 정말 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저는 사실 이렇게 초보 운전 스티커들 보면은 되게 재밌는 게 많은데 그 중에 참 못마땅한 게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래 판검사가 타고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아니, 저는 못 봤는데. 왜 아이가 타고 있어요라는 그 베이비 온보드 이건 되게 많은데 미래 판검사가 타고 있어요라는 그런 거를 붙이는 거 보면 정말 너무 구태의연하고 그쵸. 요즘이 어느 세상인데 판검사가 최고라고 생각하나? 그쵸. 아이가 판검사가 되고 싶었는지 물어봤냐고요. 그렇잖아요. 아이는 판검사가 아니라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뭐 인테리어 디자인을 하든 뭐 헤어 디자인을 하든 뭘 하든 그쵸. 자기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한 거죠. 우리 현서는 뭘 하고 싶어하나요? 현서는 영화 감독하고 작가가 꿈입니다. 그래서 네. 우리 오늘 이 메인보드 막 조정하고 막 난입하고 제가 오늘까지 그래서 현서를 같이 데리고 온 거고, 집에서도 현서가 영화 감독하고 작가가 되고 싶다는 게 꿈이라고 하니까 이제 집에서 하는 활동들이 이런 거죠. 저 아빠랑 같이 영화를 매 주말마다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배우기 위해서 그림도 그리고, 애니메이션 앱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타블렛 PC를 사서 그걸로 PC에 연결해가지고 그림을 맨날 그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의 꿈하고 또 중고등학교 올라가서 또 꿈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전폭적으로 그쵸? 지원을. 지원을 해준다는 게, 그러니까 이 지원을 해준다는 개념이 옛날 같으면은 우리가 전문기관에, 교육기관에 아이를 맡겼어야 됐어요. 학원이라든지 예전에는 선생님을 찾거나 학원을 찾거나. 그랬었죠. 근데 지금 현선의 유튜브를 통해서 학습한 것도 그렇지만 지금은 이게 비용이 드는 일이 별로 아니거든요. 맞아요. 엄마 아빠가 아이가 뭘 좋아하는지만 정확히 알고 있으면 거기에 맞는 컨텐츠를 찾을 수 있는 거는 너무너무 지금은 쉬워졌죠.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쉬워졌죠. 그리고 이런 기회는 저는 더 많아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기회를 살려주려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베이직이 바로 영어. 그렇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 뭔지에 대한 걸 제가 얘기를 다룬 게 있어요. 그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명품이란 거를 한글로 구글에서 검색할 때랑 그다음에 영어로 Greatest Invention이라고 검색할 때랑 검색 결과가 한 140배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한글로 우리말로만 했을 때 아이가 학습할 수 있는 그 컨텐츠의 양하고 그다음에 영어로 했을 때 그 컨텐츠 양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영어라는 거는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특정 국가의 언어가 아니라 세계 공통어잖아요. 그렇죠. 모든 국제 회의가 영어로 개최가 되고, 물론 이제 프랑스어로 되는 것도 있지만, 그리고 저도 석사를 했지만 논문을 쓰고 나면 다 이걸 영어로 번역해서 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컨텐츠들이 영어로 돼 있다. 그래서 영어가 됐을 때는 그러니까 이건 거죠. 내가 아는 언어의 그 언어 수만큼 내 지식과 내 세계가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현서랑 같이 지금까지 했던 것도 이 책에서는 사실 2학년 때까지는 현서가 영어를 이제 마스터를 했다고 저는 보고 이제 이런 도구를 갖췄으니 3학년부터는 현서가 하고 싶어하는 게 아직 뭐가 될지 모르겠으나 그거를 찾아서 이제 인터넷이든 온라인이든 찾아 헤매겠다는 거죠. 제가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사실 영어가 필요한 이유가 바로 그거죠. 영화 감독이 돼서 우리가 한국어로 된 영화가 아카데미 작품상을 받을 줄 누가 몰랐죠.
뭐 몇 년 전까지만 상상을 못했던 상상을 못했죠. 일이잖아요. 그런데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어쨌든 영어로 소감을 발표하고 또 그러는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에도 나오는 상황이고 현서가 영화 감독이 되든 뭐 어떤 직업을 가지든 무대가 한국이 아니라 그렇죠. 세계가 될 수 있다는 거. 현서만이 아니라 지금 네. 여러분들의 아이들, 우리 아이들 다들 세계가 무대가 될 수 있다는 거에 베이스에는 바로 영어가 네, 깔려 맞습니다. 있다는 거죠. 네.